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지금 녹음 시간은 딱 3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녹음을 할 수가 없어요. 증시를 보면은 막 현기증이 나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져서 정말 정신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또 할 일은 해야겠죠. 오늘은 정말 깔끔하고 빠르게 오늘의 경제본부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그리고 오늘 증시 변동성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오늘 다루는 내용 중에서 뭐야, 내가 알기로는 10몇 프로 빠졌는데 이거는 왜 5%밖에 안 적혀 있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변동성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녹음 시간이랑 시차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바로 경기 침체 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실업률이 예상치를 초과하면서 침체 논란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와중에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15에서 25%로 올랐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으며, 게다가 워렌 버핏이 어제 우리가 공부했죠. 애플을 왕창 팔고 현금을 왕창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며 아래 공포, 리세션의 공포를 부추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과하다, 이러한 생각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국 경제가 견조해 침체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GDP가 2.8%로 작년에 2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런데 야, GDP가 이렇게 올랐는데 침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러한 얘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안 좋았고, 그리고 오늘 미국 선물도 크게 급락하며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증시는 어땠을까요? 자, 오후 2시 기준 니케이는 9.8%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대체 몇 프로 하락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니케이는 장중 10%가량 떨어지며 7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토픽스는 장중 8%가 넘게 하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하면서 그래도 일본보다는 덜 떨어지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약간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코스피 코스닥 아까 보니까 10% 넘는 폭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7%라고 적혀 있죠. 이게 단 한 10분인가 20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3, 4%더 떨어진 게 너무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와중에 좀 특이한 거는 어차피 지금 현재 경기가 좋지 않은 중국, 그 친구들은 전 세계가 경기 침체가 오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지네는 침체에 가깝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해와 항생은 그냥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코인 또 폭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7,600만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삼성전자는 10% 넘는 폭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코인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빗썸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9%나 떨어졌고요. 해외 비트코인 가격도 12%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인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뭔가, 일단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빼놓을 수가 없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코인 대통령이 누구죠? 맞습니다. 트럼프. 그런데 요즘 나오는 예측을 보면은 오히려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될 것 같다, 이러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인의 힘이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 소식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워렌 버핏이 애플의 주식을 반 넘게 팔았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무려 올해 들어 55%나 매도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애플의 주식 230조 정도를 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110조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매도한 이유가 뭔가?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봤을 때 단순 현금화를 한다거나 세금 때문에 조금 판다거나 그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100조 넘게 매도를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더 이상 시장의 미래가 없거나 혹은 애플에게 미래가 당분간은 없지 않나, 여기에 베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 완전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걱정은 이겁니다. 여기 이 정도 하락한 거 괜찮아요. 앞으로 떨어지지만 않고 올라간다면은 솔직히 이 정도 하락 오케이, 한 번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이러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내일 또 그 다음날 또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릿은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금화, 조금만 현금화 해놓고 진짜 코스피가 오늘 밀리는 거 보셨죠? 2000까지 뭐 사실 얼마 안 걸립니다. 금방 밀려요. 거기까지 혹시나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 혹시나 이게 내 수저 색깔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나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릿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코스피가 한 2000까지 밀리면은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주식 한번 사보려고요. 어쨌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계속 뭐 서킷 브레이커가 어떻고 사이드카가 어떻고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드카가 먼저 발동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가 조금 더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조금 약한 사이드카가 뭔가 봤더니 선물 기준으로 코스피는 5%, 그 다음에 코스닥은 6%, 위아래 변동이 나타나게 되면은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차단하는 것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잠시 잡아주는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2008년 그때 금융위기죠. 그때 9월 16일부터 10월 15일 한 달 내내 매일매일 사이드카가 터질 정도로 증시가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니까 혹시나 이번에도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한번 계속 보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게 사이드카고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가 뭔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8% 넘게 움직이면은 20분간 거래 정지를 바로 때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분 동시효과를 때려버리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30분 동안 증시가 멈춘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2시부터 한 2시 반 이쯤에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정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참고로 미국은 30분이 아니라 정지 15분, 그 다음에 동시효과 5분이라고 하니까 미국장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는 하루 3번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8%, 15%, 20% 이렇게 3번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좀 위험했어요. 특히 코스닥 15%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나름 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 그나마 다행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8%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한두 번, 한 3, 4년에 한 번쯤은 괜찮은 것 같은데 15랑 20은 평생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최근 20년간 딱 12번 발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대부분은 코로나 그 다음에 2008년 그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또 2번이 추가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변동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오전에 정부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인 조정을 받고 있다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 계획을 꺼내겠다 이렇게까지도 언급을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뭐 정부의 포지션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더 하락하고 진짜 공포스러운 흐름이 나타나야 정부에서도 이것저것 꺼내겠죠. 자,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걸 꺼낼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과거 코로나 때는 증시 안정기금, 증안펀드, 증안기금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저점 근처라고 말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 전면금지 이거는 이미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자사주 매입 한도 확대 이러한 단어가 등장해야 바닥을 논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현금을 들고 있고 언제 사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부의 포지션이 나올 때 그때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52주 신고가 기업이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한양증권인데요. 오늘 신고가를 써냈고요. KCGI가 한양증권을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주말 사이에 등장하며 오늘 같은 날에 급등하며 신고가 냈습니다. 참고로 한양증권은 28위의 작은 증권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증권사가 귀하다 보니 또한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빠르게 인수가 되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흥구석유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냈습니다. 전쟁 가능성에 베팅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차트가 정말 아름다운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중동 리스크가 커져가며 해지 성격을 가지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흥구석유보다 GSE 이러한 기업의 상승이 더욱 돋보였는데 그 이유가 뭔가 유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흥구석유 포지션은 좀 애매하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GSE 같은 경우에는 가스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란 등에서 이스라엘의 가스전을 타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타나며 기름보다 가스지 이러한 투자 심리가 반영되며 흥구석유도 나쁘지 않았지만 GSE가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더본코리아 상장 예심 연기요. 더본코리아가 결국 미뤄집니다. 연돈 볼카치에서 갈등이 계속 나오자 이렇게 미뤄지게 되었고요. 그런데 뭐 지금 같은 증시 분위기에서는 문제가 없어도 문제를 만들어서 미룰 것 같긴 합니다. 제값받기가 많이 어려우니까요. 자, 공모주도 그다음에 증시도 언제쯤 좋아질 건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봐야겠죠. 자, 내일부터 키움증권에서 청약을 진행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유라클 모바일 비즈니스 플랫폼 전문 기업인데요. 그런데 좀 생각 외로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기관 스위치 결과 1000대1이 나왔고 2000건이 청약을 했네요. 그리고 의무 확약은 0.5%로 좀 낮긴 하지만 시가총액은 900억, 그 다음에 유통물량 예정치는 55.7%. 그리고 요 친구 욕심 많이 안 냈습니다. 원래 공밴드 상단이 21,000원이죠. 이 정도 데이터 나오면 이때까지 뭐 한 25,000원, 26,000원 이렇게 때린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런데 21,000원에 확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구주 매출이랑 유통 물량이 많은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상장 당일에 풀리는 물량도 450억으로 조금은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봤을 때 저 기릿은 청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요즘 증시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막 급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기릿은 거기에 베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최저임금이 103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드디어 만원이 넘는 모습이네요. 올해보다 170원 상승하고요.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이 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면 10일간 이의제기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이 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증시는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데 날씨는 너무 덥습니다. 짜증이 2배죠. 그리고 이 무더위는 광복절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경기 여주에 찍힌 최고 온도는 40도를 넘기기도 했고, 3일에는 경남 양산이 39.3도까지, 이 정도면은 계란 후라이가 그냥 익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나 오르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온열 질환 꼭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롯데리아 가격 인상합니다. 야, 주식이 망해서 먹을 게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라면, 햄버거, 도시락 이런 거밖에 안 남았는데 그 중에 롯데리아 햄버거 가격 인상한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100원, 그 다음에 세트는 200원 인상된다고 하니까 롯데리아 덕후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김치 수출량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수출한 김치는 전년 동기 대비 4.8%가 증가한 역대 최대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서구권의 수출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K 콘텐츠 확산과 비건, 발효 음식 등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김치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캐나다 등이 수출하는 물량도 꾸준히 상승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참고로 캐나다는 21년 상반기 대비 벌써 2배나 증가했습니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330억을 기록했고요. 일본은 388억 원을 기록.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데 엔저 영향으로 인해 작년 동기보다 수출액은 16%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뉴럴링크에서 두 번째 환자에게 컴퓨터 칩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환자도 첫 번째와 비슷하게 척추 손상을 입은 환자로 성공적인 시술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신상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전극 400개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럴링크에 따르면 1024개의 전극을 사용하는데 400개 정도면 매우 성공적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앞서 첫 번째 환자는 전극의 10%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100개 정도겠죠. 그런데도 커서를 제어하는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뉴럴링크는 올해까지 8명의 환자에게 칩을 이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글로 배우는 MZ식 소개팅. 자, 증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MZ들은 소개팅을 할 때 바로 인스타를 켜서 서로의 돋보기 창을 눌러서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죠. 이런 건 거의 다 뭐 카더라가 많으니까요. 어쨌든 이 돋보기가 뭔가 바로 뭐 이제 나의 알고리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로 생각하면은 이제 유튜브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뜨는 영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봄으로써 서로의 취향을 확인할 수 있고
혹시나 이 사람 뭐 이상한 거 보는 거 아닌가, 뭐 이상한 레카 보는 거 아닌가, 혹은 너무 마이너한 그런 거 보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개팅을 했는데 서로의 딱 유튜브를 보여줬는데 둘 다 기리세 주식 노트가 메뉴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천생연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상한 것만 안 본다면은 서로의 취미를 알고 시작하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겠죠.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